어떤 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우리 이제 곧 3월이면 모의고사를 보게 돼, 얘들아. 3월 28일이야 이번에. 근데 너희들이 국어 모의고사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말 안 해도 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비문학이지. 문과 계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라면, 또 이과 계열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지문이 이제 이런 법, 경제, 철학인데, 사실은 법, 경제, 철학은 원장님도 법대를 나왔고 법학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어려워. 얘들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오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가지고 나온 지문은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아주 어려웠던 지문을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해 줄 거고, 우리 우조교가 이렇게 본인 이제 현역 시절에 구조 분석을 했던 건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식화된 거죠. 근데 이 도식화된 게 사실은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지금 시험 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구조화해서 읽어야 된다. 틀렸으면 왜 틀렸고, 여기 보면 왜 틀렸고,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 그리고 3번이 답이라면 3번이 왜 답인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내가 속된 말로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지. 완전 밥을 먹지 말고. 방송사고입니다. 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장님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방법을 따라와야 돼.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읽을 때 단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단어의 이해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이미지화 할 수 있어야 돼.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공익이 무엇이냐? 공익. 뭘 공익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우리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적법한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 안에서 충분히 합법적인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 자, 여기서 이 지문에서 앞으로 이 지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특별한 희생이야. 희생인데 어떤 희생이냐면 특별한 희생이야.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뭘까? 어떤 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대.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무슨 희생을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손실보상 청구권인데, 이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공익을 위해서 나의 재산권이 침해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본다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 문장. 자, 여기서 그러면 방금 내가 생각했잖아. 특별한 희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오네.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라는 게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의미라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전부 추상적인 용어야.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 자, 가을에 나왔네. 예시. 아주 친절한 글이야 이거.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최근 우리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자, 행정기관이 뭘까? 뭘 행정기관이라고 그럴까? 제일 쉬운 말로 그냥 주민자치센터, 시청, 구청,
뭐 이런 것들이 다 행정기관이지. 우리의 어떤 국민의 어떤 자치라던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기관을 전부 다 행정기관이 하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자, 그럼 너희들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이거 10초면 끝나. 근데 10초 읽고 넘어가면 그 다음 문단부터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 문단에 넘어가면 계속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 뭐라도 해! 자, 두 번째 문단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거. 이 청구권 하나만 해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기본권 중에 하나인 우리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손실보상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공적 부담의 평등.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누군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국가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근데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받은 세금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이 공적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국가에게 뭘 받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 부담의 평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두어 들인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평등하게 잘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서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아, 굉장히 헌법상 권리라는 단어는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얼마나 이게 명문화되어 있느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개인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는 헌법상 권리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해 놨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그러니까 함께 분담해야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자, 공적 부담의 평등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거야. 자, 근데 또한 갑자기 헌법 조항이 나왔어. 얘들아, 이 헌법 조항이 나올 때는 정말 잘 봐야 돼. 우리가 헌법 조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봐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궁금해야 된다. 자, 이거 지금 보면서 이게 궁금한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도 장난건데 국어,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어. 여기서 헌법 제23조 3항은 이라고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왜 1항부터 안 나오지?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냥 3항이 나왔네? 그냥 읽어. 그러면 안 돼. 왜 1항은 왜 안 나오고 왜 3항부터 나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읽는 거야. 이상하다. 3항이 나왔어? 그럼 1항이 어디 나오나? 밑에 나오긴 하거든? 근데 3항이 나온 건 뭐냐면 지금 손실보상 청구권에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이 3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야. 자, 한편 중요한 단어 나왔네.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반대되는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글을 읽다가 한편,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아, 지금 앞에서 한 얘기랑 다른 얘기 하려나 보네라는 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야. 한편 제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의, 야, 여기 좀 중요한 단어 나왔네.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분의 불가분 뭐냐면 나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무조건 같이 세트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헌법 제23조 3항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공공필요에서 내 재산권이 수용, 사용 제한됐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같이 규정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속된 말 이런 거야.
잠깐 내 오피스텔, 내 연수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유의 어떤, 숙박시설 이용해 놓고, 있어 봐봐. 조금 이따가, 배상해 줄게요.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자, 3문단이에요. 그러나, 자, 또 나왔잖아. 그러나 어떻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나, 오, 나왔네. 아까 뭐라 그랬어? 23조 3항이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1항 언제 나오냐고. 나왔잖아. 23조 1항. 봐. 글을 읽을 때 내가 궁금했던 게 나오잖아? 그러면 글의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져. 얘들아, 글을 읽을 때, 자, 글은 지문이야? 지면이야, 지면. 지면은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 글을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왜 글에 집중이 안 되냐면 글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글을 읽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게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더 재미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일방적인 지면에다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지면을 내가 대화하듯이 읽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집중력을 끌고 가야 돼. 이건 인위적인 힘이 필요하다니까? 어떻게 눈에 글이 그냥 그대로 읽히고 막 읽으면 막 답이 뚝뚝 나오고 그런 건 없어. 얘들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고 많이 하면 도움은 반드시 되지. 그러나 독서를 하는 거와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른 거라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 있으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게 완전히 이꼴되지는 않는 거잖아. 그죠?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진 않아.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제발 좀 핑계 대지 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오늘도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가 입에 달려있는데 사는 자체가 힘든 거야. 방송사고입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이상의 규별에 대해 이제 나오네. 자, 이 글의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 파트야. 얘들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글에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글을 읽을 때 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 1500자 됐는데 이 1500자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왜 썼는지 왜 이 글을 썼는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지. 자, 4번이 이 지금 글의 핵심이야. 여기서 지금 계속 자, 우리가 재산권에 희생이 왔을 때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어떤 규정하에서 사회적 제약으로 볼 것이냐, 특별한 희생을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 말 하고 싶어서 이거 썼구나.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어려워. 자, 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자, 이게 두 가지야. 사회적인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대. 경계이론. 느낌 딱 오지 않아? 이거 경계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좀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뭔가 분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경계이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된다고. 근데 두 번째, 분리이론. 이건 좀 두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런 뉘앙스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야.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자, 어떤 입장일까? 경계이론에 따르면 두 가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별개가 아니래. 봐봐. 경계 너무 애매하잖아. 어디까지가 경계겠어? 그걸 어디까지 경계인지를 구분하는 게 애매한 거야. 자, 그래서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침해했냐? 침해 정도가 10이라면 5가 침해냐? 6이 침해냐? 아니면 10을 해야 침해냐? 그 경계에 대한 침해 정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재산권의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 그러니까 이런 거지. 5까지는 침해고, 그지? 그 다음에 5부터는 그냥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를 넘어섰어. 그럼 5 이상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어떤 경계를 두고, 기준점을 두고,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거야.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걸 특별한 희생으로 쳐주자라고 보는 관점이야.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신기하네.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여기서 떠올라야 돼. 여기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앞에서 뭐라 그랬어?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서 나눌 수 없다 그랬지. 내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한 법률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 내용이 여기서 떠오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 읽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나오잖아.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3화 앞에서 얘기했어. 위반되었기 때문에 헌법의 위헌이고 위헌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거지. 당연히 법적으로 위헌인데 그거를 했다는 것은 위법한 행정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의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거야. 무슨 내용이냐? 자, 떠올려봐.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불가분 조항이야. 내가 어떤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반드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한 법률 안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경계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됐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자, 여기서 또 떠올라야지. 그럼 위법한 공용 침해는 뭘 얘기하는 걸까?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해야 된다. 자, 위법한 공용 침해의 예가 떠올라야 돼. 얘를 생각해야 돼. 어떤 게 위법한 거고 어떤 게 적법한 건가? 자, 예를 들자면 적법한 것은 자, 국가가 미리 공지하는 거야. 자, 여기에 436번 도로 확장되도록 이제 판결이 났어. 그럼 436번 도로에 확장을 하려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을 보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땅을 보상해주는 상황에서 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땅을 보상해주고 길이 났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위법한 거 뭐냐면 아직 무언가 제대로 보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치? 뭔가 절차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해가 일어날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자, 앞에 경계론 얘기했어. 어디까지 넘어가면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경계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점에 있는 이론이 경계이론이었다면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헌법 23조 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아까처럼 일정 부분 이상이 넘어가면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 희생을 보는 건데, 특별한 희생을 보는 건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이게 너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재산권 침해를 했는데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에 법률의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재산권 침해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인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에서, 아까는 경계이론은 뭐였어? 이것을 넘었으면 특별한 희생인 거야. 넘어서지 않으면 사회적 제약인 거고, 이게 넘었으면 특별한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해야 돼.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권한이다? 이 법을 만든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이 완전 다른 거지. 어떤 거는 경계에서 이렇게 됐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얘는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사회적 제약, 이거는 특별한 희생,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것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이거 너무 잘 이해한 거야. 근데 만약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산이 막 선조 때부터 있었던 산이야. 선산이라 그러지? 근데 그 선산을 난 절대 못 팔아.
조상의 묘인데 어떻게 팔아? 그래서 난 절대 못 판다고 했는데 그 재산권을 내가 그 부득부득 정말 이 문중의 땅인데 이 문중의 땅을 다 없애야 도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렇게 가정해보는 거야. 그러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13조 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을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론의 경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본다. 재산권을 종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의 어떤 행정작용, 공공복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최대한 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론보다 분리론이 좀 더 개인의 재산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훨씬 좋은 거지. 유리한 거지. 뭐라도 해! 자, 우리가 문제 잠깐 볼게.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문제를 보고, 이제 선지를 보고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지금 정답률 44.2. 자, 1번이 답이야. 근데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채점을 할 때, 맞았다, 동그라미, 틀렸다, X. 이게 아니라 내가 맞았으면 이 문장에 가장 적절한 것이 나왔어.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1번이야. 그럼 1번은 당연히 내가 이 내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체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틀렸고 어떤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는지를 앞에 선지에서 찾아서 해결해야 돼. 자, 이런 문제 3점짜리야.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앞에 있는 지문과 연계해서 나오는 이런 문장,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오잖아. 이게 추론 문제잖아. 네가 지금 보기에 있는 이 예시를 풀려면 앞에 있는 지문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 보기에 있는 예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3점짜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3점짜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 오늘 처음으로 법지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앞으로 2회차, 3회차 이런 비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 비문학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속 올려줄 테니까 열심히 참고해서 보고 답은 그거야. 너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그때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안녕.